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에 현재 재학 중인 이은빈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학업과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주세요 라는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그 영상 편집 실력도 없고 정말 부족한 저희지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한 분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대학교에 올라와서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인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현재 2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모두 성적이 A뿔이 나왔고요. 이거를 여기에 증명을 올려보겠습니다. A뿔 성적을 모두 받았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병행돼서 제가 좀 나태해진 점도 있어서 1학년 때는 모두 과수석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아쉽게 2등이 되어서 우수 1등급 장학금만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공부하셨던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연락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라고 해야 되나요? 공부를 놓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짠! 이 플래너예요. 이거랑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나의 하루라고 해서 제가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예요. 근데 동산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이 되면 이렇게 나의 하루라는 플래너를 줘요. 매일매일. 저도 플래너라는 걸 고등학교 올라와서 제대로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고3 때. 주신 거는 1학년 때였는데 고3 때 제대로 사용을 했어요. 이게 나의 하루라는 플래너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적을 수 있거든요. 자세한 사진은 또 올려드릴게요.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플래너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공부를 진짜 안 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긴 했는데 몸도 너무 많이 아파서 막 쓰러지기도 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근데 저는 이제 유아교육과라는 과가 너무 잘 맞아서 수업이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하게 되고 성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플래너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광고 아닙니다. 저는 광고를 할 그런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모트모트라는 플래너예요. 이거 스티커는 제가 그린 거고요. 모트모트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플래너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모트모트 플래너는 이제 안에 가장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찾아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 또 올려드릴게요. 자세하게. 이렇게 생겨서 year, 연도를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몇 달, 며칠인지 날짜를 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D-Day인데 수능이 며칠 남았는지 이렇게 썼고 저는 대학 올라와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여기 D-Day에 썼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 썼지만 고등학생 때는 이제 매일매일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 자신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파이팅 넘치는 문구나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 같은 걸 여기에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여기 토탈 타임은 오늘 총 공부를 몇 시간 몇 분 했는지를 여기 타이머에 기록을 해놨고요. 제가 이런 영상을 처음 찍어봐서 굉장히 횡설수설한데 이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사실 대학교 와서는 10분 단위 플래너가 저한테는 그렇게 의미가 없었던 게 대학 와서는 막 수능, 이렇게 대학을 가는 수능 이런 뭐라 해야 되지? 큰 목표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중간고사 단위, 기말고사 단위만 내가 할 공부량만 간단하게 적어서 체크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때 썼던 플래너를 대학교 와서 썼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저도 처음에는 대학교 와서 플라노를 시작할 때는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돼서 이때는 정말 별 많이 돼요. 학교를 딱 개강한 날이네요. 이 날짜는 상관없이 제가 그냥 적었는데 개강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개강이다. 그리고 반명함, 주민등록번호 준비하고 동화책 스캔 올리기, 영어 듣기표 체킹, 시간표 작성하기, 뭐 논리 이런 것처럼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제가 대학교에서 해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반명함을 제출해주세요 하면은 그런 걸 준비한다던가 그런 사소한 일들을 이렇게 적어서 했어요. 그다음에 공부 쪽이 좋으시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에는 그냥 제가 암기해야 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그냥 계속 필기하면서 외우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영유아 발달, 제가 수업을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적기도 했어요. 영유아 발달 85페이지 맨 밑 두 번째 줄 교수님께 질문하기 했는데 알 필요 없다고 하셔서 알 필요 없음 X 해놓고 여기 O 체킹 해놨고요. 논리적 문제 복습 5 했고 뭐 유아교육이랑 영유아 발달 질문 연락드리기 했는데 이거는 못 들은 건 익스프레스 안 하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플래너는 이쯤 하고 1교시가 9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9시 반이 되기 한 8시 반인가? 8시 반이나 8시쯤에 학교에 가서 9시 반이 되기 전까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날 배웠던 전공이라던가 전날 배웠던 중요한 거,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아니면 필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9시 반이 수업이니까 한 9시 15분쯤엔 교실에 가 있어요. 강의실에 가 있어요. 강의실에 가서 오늘 배울 내용을 그냥 둘러보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인사하기도 하고 뭐 헷갈렸던 거는 뭐 친구들이랑 야 이거 헷갈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났다 하면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또 했죠. 저는 화성에 사는데 저희 집까지 오는 버스가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정말 너무 슬프군요.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서 이게 버스를 한 번 놓치면 보통 3-40분을 기다려야 돼요. 뭐 어떤 시간대에는 1시간이나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아끼자 해서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항상 수업이 끝나면 1시간이나 1시간 반 시험 기간에는 밤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저는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한 적이 중학교 때는 굉장히 잘했지만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너무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를 하는 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게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까 그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필기했던 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저는 일단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큰 이렇게 뭐라 해야지 양이 많은 이렇게 공책을 샀어요. 두꺼운 거를 사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샀거든요. 이렇게 택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만큼 나눠져 있고 여기만큼 나눠져 있고 여기는 제가 임의로 나눈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나눠서 과목을 저한테는 지금 3과목이 들어가 있는데 3과목을 한 노트에 넣어서 웬만하면은 일주일 하루에 듣는 수업이 모두 들어가게 공책을 적으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고요. 먼저 유아교육론을 만약에 첫날에 배웠다 하면은 이제 정말 첫날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첫날이나 둘째 날에 배웠던 내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내용이 많아지는데 이거를 시험 기간에 가서 공부를 다 하려고 하면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부담도 많이 되고 그냥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차근차근 하루하루씩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너무 힘들 때는 30분이라도 아니면 진짜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집 가서 쉬고 오늘은 좀 할 수 있겠다 싶었을 때는 한 1시간 반 하다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습 복습을 했고요. 사실 예습은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게 어차피 제가 배웠다고 해도 이론 같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습 같은 경우는 그냥 전공책을 한번 쑥 훑어보는 정도만 했고 복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을 수업 들을 때 진짜 교수님만 쳐다봐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최대한 무조건 다 적어요.
저는 예시로 장난으로 해주시는 말씀도 다 적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외워야 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적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복습을 하잖아요. 그럼 복습을 할 때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재미있는 예시나 그런 것들 보면 이 이론에서는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해줬었지? 맞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머리 한 번 더 되새김질이 돼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별거 없어요. 저도 공부 비법이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뭘 더 해드려야 되나 했는데 사실 저는 한 10살 때부터 영아부, 유아부에서 봉사를 했어요. 교회에 영아부 0세에서 2세까지, 유아부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고 그렇구나 하기도 하고 저런 부모님도 있고 이러신 부모님도 있고 그렇구나 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봤는데 한 10살 때부터 했으니까 한 11년 차? 12년 차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다 보니까 그래서 유치원 교사의 꿈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 주셨다 했잖아요. 왜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하냐.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또 저도 많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만큼 클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사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고 교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사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과에 와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자라서 하나의 반듯한 인격을 가진 한 아이가 하나의 사회 구성원 안에 있는 소속된 사람이 되기까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모 그 다음이 교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려면 교사가 먼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아이들이 먼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들으려면 교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선 교사는 공부를 해야 하고 또 많은 경험을 해서 그런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알아주시고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사실은 부담이 되기도 해요. 내가 한번 성적을 잘 받았을 때 그 다음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 부담이 굉장히 커서 저는 막 시험 때 배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학교 와서 공부하는 거를 저는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배운 내용 하나하나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떠오르거든요. 이때 이런 이론이 적용되는구나. 이때 이런 애는 뭐 이런 기질인가? 이런 거를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넓어진다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유아교육과가 아니더라도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각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원하는 진로와 방향 꼭 이루실 수 있길 바라고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된 건가요? 첫 영상이라 너무 부족한데 Q&A 같은 영상은 또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부끄러워. 그 피아노 영상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너무 죄송한 게 안 찍고 너무 손이 잘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마지막에 편집을 영상해야 것 같아요. 손가락을 뒤로 내 마음으로 기어들어주시면 아마 찍고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를 찍었는데 지금 아빠가 가르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